예, 일단 규모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지 지금부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께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 이제 추석 연휴 중이어서 2008년 리먼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일단 헝다그룹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중국 건설사 중에서는 자산 규모는 거의 한 1, 2 정도 다툴 정도고 2021년 포춘지 500대 기업 중에 한 122 정도. 예.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 2019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만 들어서도 이제 새로운 주택 가격, 신규 주택 가격이 한 20%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리먼 사태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 리먼 사태도 부동산 금융이 연쇄 부실해지면서 일어난 사태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상품을 서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들이 막 퍼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이 미국 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유럽에도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엮이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위기로 왔는데 이번 이제 헝다그룹의 어떤 그 디폴트 우려는 사실 중국 내에 거의 국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헝다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한데 일단은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 효과의 연쇄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인데. 예. 부정적 파급 영향,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손해를 만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손해를 넣어봤기 때문에 유동성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중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 금융 시스템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가 위안화로 현금화를 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약세가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예견된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안 파는 게 오히려 대체 효과라 그러죠. 중국은 어쨌든 이제 국가가 산업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이 헝다그룹이라는 큰 회사의 파산 위기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로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는데 부채 규모가 너무 큽니다. GDP의 한 1, 2% 정도 중국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중국 내의 어떤 사회적 가치 방금 말씀드렸던 건 경제적 가치 부분이고요. 사회적 가치를 보면 이제 아이돌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사교육 규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기강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냥 시범 케이스로 파산하게 둘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를 또 꾸준히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중국 정부가 중요시한다면 파산의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주원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